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님,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죠? 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엑손 엔터프라이즈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이름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요. 공공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곳이고요. 주요 고객이 각 국가의 경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사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서 올 들어서만 2명이 사망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이게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면서 이제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바로 바디캠의 유무인데요. 이제 연방 요원이 바디캠을 차고 있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녹화 영상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에 바디캠 구입 예산을 포함한 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놓고 이제 갈등이 폭발하고 있어요. 바로 그 바디캠을 제조하는 기업이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엑손이라는 기업 먼저 살펴보기 전에 네. 이번에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이민 단속국의 총에 의해서 사망한 총격 사건, 이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2번 있었다면서요. 네, 이달 7일에 이제 아이스 총격으로 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했는데요. 이제 당시에 총격을 가한 그 아이스 요원인 조너던 로스라는 사람이 오른쪽에는 총을 들고 쏘고 이제 왼쪽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르네가 아이스 요원을 이제 자동차로 위협했다는 게 이제 아이스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어요. 뭐 그다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두 손 사격이 아니라 이제 조준이 불확실할 수 있는 한 손 사격을 해서 네. 이제 불필요하게 치명상을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바디캠은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 촬영을 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저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그 요원이 휴대폰으로 니콜 굿의 얼굴을 찍었어요. 근데 예. 이 사람이 지금 뭐 위협을 강했다라는 거는 영상에도 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댓글도 달리고 했더라고요. 예. 이 일이 벌어진 지 불과 17일 만에 똑같은 그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예. 알렉스 프레티라는 사람인데 이 연방 요원으로부터 10발이나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아이스 측은 알렉스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제 알렉스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총을 꺼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때는 이제 뭐 정부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디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바디캠을 공개해서 진실을 보여줘라, 아이스를 포함한 그 연방 요원들한테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아직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가 아닌가 보죠. 네, 일단 이제 미국 경찰 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크게 3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 로컬하고 스테이트, 그다음 페더럴, 이렇게 분권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그 경찰이 있고 주경찰이 있고 연방 그 요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 경찰의 한 90%는 시에 속하는 그 지방 경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흔하게 보는 왜 NYPD, 뭐 LAPD, 뭐 이런 예. 게 이제 다 지방 경찰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시경찰이 이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대도시 경찰은 바디캠이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네. 근데 주경찰, 스테이트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데요. 시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고속도로 같은데 이제 그런 지역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주 경찰도 뭐 콜로라도주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바디캠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바디캠이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와 주 단위의 현장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 90%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연방 요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 법무부 계열의 이제 연방 요원이라고 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FBI가 있고요. 또 마약 단속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현장 작전 시에 의무 착용을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국토안보부 계열의 연방 요원들 있거든요.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세관국하고 국경순찰대 여기는 의무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착용률도 낮습니다. 아. 그래서 바디캠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이제 사진을 하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요. 네, 이제 사진에 보듯이 이제 몸통에 이렇게 탁 착용하거나 어깨에 부착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몸통에 있는 거를 경찰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두 손이 이제 자유로워서 네네. 그 두 손으로 이제 자신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음.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하고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여전히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 요원 2명이 이제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자세히 봐도 요원들의 몸통이나 어깨나 이런 데 바디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몸에 달려 있는 거는 지금 무전기고요. 허리춤 같은 데도 뭐가 달려 있는데 그건 총하고 최루탄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저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연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이스하고 국경순찰대가 바디캠을 많이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이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이번 사건하고 이제 같은 도시에서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경찰 폭력 규탄 시위가 엄청 퍼졌고 그걸 계기로 이제 미니애폴리스 시경찰은 바디캠 의무화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모든 연방 요원들한테 바디캠 의무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연방 요원의 바디캠 의무화 지침이 철회됐고요. 아. 관련 예산도 75% 삭감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번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디캠 예산을 깎으면서 공교롭게 이 사건과 결부되면서 이거 봐라 바디캠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우선 뭐 비용 절감이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연방 요원은 일반 경찰보다 은밀한 작전이 많은데 이제 바디캠을 쓰면 작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면 감시를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과감한 작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멈칫멈칫 할 수가 있다. 이제 뭐 시위를 진압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그 아이스 바디캠 예산을 두고 지금 논란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 지금 여론이 굉장히 흉흉하다 보니까 공화당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그 아이스의 바디캠 예산을 2천만 달러로 다시 살려놨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 살린 거 가지고 안 된다. 바디캠 의무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거 없이는 이제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 라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요.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예. 하면 이제 연방정부 내에서 바디캠 추가 수요가 생기잖아요. 이 바디캠은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엑손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엑소는 그 미국 바디캠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 업체인데요. 예. 이미 경찰들은 엑손 바디캠을 쓰고 있고 또 뭐 FBI나 아이스가 기존에 쓰던 것도 엑손 바디캠이에요. 아. 일부는 뭐 모토로라라든지 중소기업 장비를 쓰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찰하고 연방 요원들이 이제 엑손 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이 기관들이 이제 바디캠하고 연결된 엑소온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바디캠 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를 하는 시스템을 앱손 걸로 일단 쫙 깔아놨고 또 드래프트 원이라고 해서 이제 바디캠에 녹음된 음성을 생성형 AI가 분석해서 그 경찰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것도 앱손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디캠을 다른 회사 걸로 바꾸면 이제 뭐 데이터 호환 문제라든지 또 새로 경찰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앱손 것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번 바디캠 예산이 이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3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엑손 바디캠 연매출의 8% 정도 해당되니까 뭐 초대형 수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실제 바디캠이 더 공급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구독형이에요. 예. 엑소는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의 바디캠 도입은 사실 뭐 인권 보호하고 진실 규명이라는 이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 논쟁의 이면에는 그 엑손의 치밀한 그 비즈니스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토로라라든가 다른 회사도 있는데 엑손이 어떻게 미국 바디캠, 특히 경찰 바디캠 시장을 꽉 잡게 됐나요? 사실 엑소는 바디캠에 앞서서 그 테이저건으로 예. 경찰 시장을 파고들었어요. 아. 테이저건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을 했는데 당시 미국의 치안이 뭐 극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갱단이 도시를 휘젓고 다니고 뭐 강력 범죄 그리고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그때 경찰이 하루에도 이제 뭐 수십 번 느끼는 딜레마가 총을 쏘자니 사람이 죽고 예. 안 쏘자니 또 경찰이 위험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엑손이 테이저건을 예산이 부족한 지방 경찰이나 아니면 소규모 경찰서의 무료 체험 그리고 뭐 초저가 이런 걸로 쫙 뿌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써본 현장 경찰들이 먼저 이제 테이저건 도입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저건은 총에 비해서 위험이 적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뭐 징계나 소송 이런 데에 이제 부담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경찰 그 총격 사고가 날 때마다 뭐 총을 줄여야 된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커졌고 그때마다 기회를 파고들어서 이제 테이저건 시장 90%, 바디캠 시장의 70% 점유율을 먹어버린 게 바로 엑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엑손이 테이저건 시장 90%, 바디캠 시장 70%를 먹을 때까지 경쟁상 가만히 있었나요? 이게 까다로운 기술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기 충격을 만드는 기술은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걸 사람한테 써도 그 적정선에서 버티게 만드는 기술, 그게 어렵습니다. 예. 왜 사람마다 체중 다르고 근육량 다 다르고 뭐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날씨 뭐 이런 게 상황이 다 다른데 네. 테이저건으로 심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의식을 잃지 않게 하면서 움직임은 확실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그게 기술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테이저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예.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일단 총하고 색을 이제 구분하게 만들었고요. 엑손의 최신형 모델인 테이저 10이라는 그 테이저건인데 총구의 구멍이 이제 자세히 보면 뽕뽕뽕뽕 이렇게 10개 뚫려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된 그 전극바늘, 뭐 프로브라고 하는데 그 프로브 10발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하나씩 발사가 되고요. 네. 바늘 2개가 사람 몸에 박히면 이제 전기가 쫙 하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엑소는 미국 테이저건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독점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캐나다, 뭐 호주에서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들도요, 엑손 테이저건을 씁니다. 한국 경찰이 수십억 원을 써가지고 이제 테이저건 국산화를 시도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국내 제조사가 만든 게 불량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안전 기준도 미달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테이저건은 경찰의 안전에도 중요한 물건인데 이게 불량률이 많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테이저건하고 바디캠 같은 거 아까 소프트웨어도 같이 끼워 판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겁니까? 아니면 매출 비중이 좀 있나요? 네, 소프트웨어를 사실 뭐 끼워 팔기 어떻게 말하면 끼워 팔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엑손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됐어요. 엑손이 연간 이제 우리 돈으로 매출 한 3조 8천억 원 정도 거둬들이고 영업이익은 한 7천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매출의 40%가 테이저건이고 뭐 바디캠, 드론, 센서 뭐 이런 게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 적지 않은 거죠. 소프트웨어는 영업이익률이 뭐 30%에 육박하는 효자 사업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도 이제 마냥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 엑손의 드래프트 1이라는 그 AI 기반 사건 보고서 작성 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캠에 녹음된 음성을
AI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단 몇 분 만에 이제 경찰 보고서 초안을 써내는 건데요. 네. 이제 이걸로 경찰 업무는 뭐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그 경찰 보고서라는 거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초안이라도 이걸 과연 AI에 맡겨도 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경찰 보고서를 AI가 쓴다.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의 단순 업무는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 네. 문제 소지는 없습니까? 그 AI는 환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묘하게 왜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AI는 아무래도 사람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녹아있던 편견, 그러니까 뭐 특정 인종이나 성별, 지역에 대한 잘못된 시각 이런 게 이제 경찰 보고서의 은영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예. 책임 문제도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피곤에 쩌들은 그런 경찰관이 있었는데 AI가 쓴 보고서 초안이 딱 배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쭉 읽어보니까 정말 잘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인을 하고 퇴근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보고서 내용 중에 99%는 많고 1%는 틀린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옥에 가게 됐다. 아, 또는 범죄자가 풀려났다.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경찰관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AI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게 허가한 경찰 수뇌부의 문제냐 아니면 AI를 개발한 기업 엑손의 문제냐 뭐 이런 논란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조계하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AI 경찰 보고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AI로 작성된 보고서는 모든 페이지에 AI가 작성한 뭐 이런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했어요. 그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박았어요. 그리고 유타주는 이제 경찰관이 AI 초안을 잘 검토했다라는 공식 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네. 거를 확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벌써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엑손이 이렇게 공공 치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제2의 팔란티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실제로 월가에서 엑손을 제2의 팔란티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이제 두 기업 모두 이제 정부를 상대로 대체 불가능한 그 해자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권력화한다는 점, 뭐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차이도 있어요. 이제 팔란티어가 뭐 국방이라든지 안보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그 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면 엑손은 이제 거리의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장악한 뭐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엑손 누가 만들었나요? 설립자 누굽니까? 네, 릭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1970년생이고요. 이제 하버드대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제 시카고대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엘리트입니다. 네. 릭 스미스가 하버드대를 갓 졸업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 2명이 총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스미스는 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 나는 총알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살의 릭 스미스는 살상용 총기 없이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엑손의 전신인 에어테이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테이저건을 발명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나사의 핵 물리학자인 그 잭 커버인데 1974년에 이제 특허를 내고 테이저건을 만들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테이저 바늘을 날리기 위해서 화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총기로 분류가 됐고 이제 규제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릭 스미스는 잭 커버한테 이제 핵심 특허를 인수한 뒤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테이저건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화약이 아니라 압축 가스로 바늘을 발사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네. 일단 총기 규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의 개념도 바꾸게 되는데 초기 테이저건이 이제 고압의 엄청난 전기를 흘려가지고 뭐 엄청난 고통을 주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네. 릭 스미스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신호를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내서 몸이 말을 안 듣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테이저건을 실제 맞은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요. 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최악의 고통이다 막 이래요. 세상의 모든 전기가 내 몸을 관통해가지고 뇌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느낌?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타 들어가는데 뭐 통나무처럼 몸이 이제 뻣뻣해가지고 완벽한 무력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릭 스미스는요, 초반에 이 경찰을 뚫기 위해서 직접 테이저건을 맞는 시연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야. 테이저건을 맞아도 난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테이저건이 범죄자를 죽이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자리 잡게 된 데는 그 릭 스미스의 고통스러운 시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 아직까지 CEO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네, 릭 스미스가 이제 창업을 1993년에 했고 지금 33년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생태계에서 뭐 아무리 이제 창업자라고 해도 CEO 자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거는 전설에 가까운 기록이에요. 네. 뭐 워렌 버핏이나 젠슨 황, 제프 베이조스 정도만 꼽힙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앱손이 이제 몇 번 파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릭 스미스가 이사회의 신임을 잃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릭 스미스가 2018년에 연봉 영원을 선언한 것도 이제 이사회와 주주의 신임을 얻는데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연봉하고 보너스를 포기하고 성과를 내면 주식으로 보상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제 릭 스미스는 지난해 2천억 원 넘는 보상을 이야. 받았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 CEO 중에 연봉 킹이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보상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또 현금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CEO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주가의 부담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도 열정 왕인 건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테이저건을 직접 맞기도 하니까. 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